2014년 10월 8일 미국 뉴욕주 알바니 교외의 작은 마을 길더랜드. 한 가정이 잔혹하게 파괴된 날입니다. 이른 오후 첸 진펑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간 동료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에는 첸 진펑과 그의 아내 하이, 이리 그리고 두 아들 앤디와 에디가 모두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칼과 망치로 무참히 공격당한 흔적은 집안을 피로 물들였고 어린 두 아들까지 담요에 덮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몇 시간 전 평범했던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첸 진펑 부부는 중국 푸젠성 후유 출신 이민자로 2000년대 초반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두 아들 앤디와 에디는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미국 이민 가정의 아이들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첸 가족을 그저 평범한 가정으로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첸 부부는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였던 그들의 삶 뒤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첫 48시간 동안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잠재적 증인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이는 수사 초기 정보 수집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화적 장벽과 중국 이민자 사회 특유의 두려움이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추방을 두려워하거나 범죄 조직의 보복을 우려하여 증언을 꺼리는 이웃들, 그리고 입을 닫아버린 커뮤니티의 침묵은 경찰의 수사망을 좁히기 힘들게 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동선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첸 진펑의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을 거부하여 수사 당국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은 사건 초기 수사망이 허공을 헤매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 난항 속에서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닌 중국계 범죄 조직의 보복 가능성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미 두 건의 중국인 가족 학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건 모두 푸젠성 출신 이민자와 관련이 있었고 첸 가족 또한 같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첸 가족 살인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인신매매, 돈 세탁과 같은 범죄, 조직의 그림자가 사건 뒤에 드리워져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첸 가족이 불법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거나 훔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첸 진펑의 형제는 이러한 언론의 추측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사실과 다른 추측을 하고 있으며 첸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들은 여전히 섬뜩했습니다. 범인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망치와 칼을 사용해 첸 가족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마치 경고와 위협을 남기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잔혹성은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첸 진펑의 사업체, 즉 중국인 식당은 현금 거래가 많았고 이는 종종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민 사회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그림자, 금융 거래가 사건의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첸 가족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친척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차이나타운에서 진행된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은 뉴욕 퀸즈에 있는 올페이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분위기에는 슬픔과 함께 침묵, 그리고 깊은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쉬쉬하며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두려움 혹은 또 다른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첸 가족살인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현재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용의자는 단 한 명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DNA를 포함한 법의학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증거들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뉴욕 또는 미국을 떠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본토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남은 것은 수많은 질문들 뿐입니다. 첸 가족은 왜 잔혹하게 살해되어야 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불행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국제범죄 조직이 남긴 잔혹한 메시지였을까요? 그날 새벽 길더랜드의 평범한 주택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첸 가족살인 사건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그리고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얽히고 설킨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 한 이민 가정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어떤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첸 가족의 죽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미국 뉴욕주 알바니 교회의 작은 마을 길더랜드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오후 첸 진펑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는 이상함을 느끼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첸 진펑 39세, 그의 아내 하이, 일이 38세, 그리고 두 아들 앤디와 에디가 모두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칼과 망치로 무참히 공격당한 흔적은 집안 곳곳을 피로 물들였으며 어린 두 아들 앤디와 에디마저 담요에 덮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평범한 가족의 삶은 참혹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첸 진펑 부부는 중국 푸젠성 후유 출신 이민자로 2000년대 초반 미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길더랜드 지역 사회에 조용히 뿌리내리며 앤디와 에디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한 미국 이민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앤디와 에디는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첸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첸 가족을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가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고 주변에서는 별다른 갈등이나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였던 삶의 표면 아래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초기부터 심각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첫 48시간 동안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은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지연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잠재적 증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이민자 사회 특유의 문화적 장벽과 깊은 두려움도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추방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범죄 조직의 보복을 우려하여 수사 당국과의 협조를 꺼려했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닫아버렸고 커뮤니티 전체는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경찰의 수사망을 좁히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범인의 동선 파악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경찰은 오직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첸 진펑의 아이폰은 잠금 해제되어 있지 않았고 애플은 수사 당국의 잠금 해제 요청을 처음에는 거부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크게 지연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은 사건 초기 수사망이 마치 허공을 헤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명확한 용의 선상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수사 난항이 길어지면서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닌 조직적인 중국계 범죄 조직의 보복 가능성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이미 2건의 중국인 가족 학살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 두 사건 모두 중국 푸젠성 출신 이민자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첸 가족 또한 푸젠성 후유 출신이었기에 이러한 유사성은 첸 가족 살인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인신매매, 돈 세탁과 같은 심각한 범죄, 조직의 그림자가 사건 뒤에 드리워져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첸 진펑 가족이 불법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었거나 혹은 조직의 돈을 횡령한 뒤 이에 대한 잔혹한 보복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첸 진펑의 형제는 이러한 언론의 추측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사실과 다른 추측과 보도를 일삼고 있으며 첸 가족은 불법적인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첸 진펑은 지역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열심히 가게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들은 여전히 섬뜩하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남겼습니다. 범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망치와 칼이라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잔인한 도구를 사용해 첸 가족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마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한 잔혹성은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조직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첸 진펑이 운영하거나 일했던 중국인 식당은 현금 거래가 많았고 이러한 특성은 종종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이나 갈취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민 사회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불법적인 그림자 금융거래, 그리고 중국 내 특정 지역 출신 커뮤니티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가능성들이 사건의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첸 가족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친척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진행된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가족들은 뉴욕 퀸즈에 있는 올페이스 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감돌았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 혹은 또 다른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첸 가족 살인 사건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현재까지도 첸 가족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용의자는 단 한 명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DNA를 포함한 수많은 법의학 증거들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이 증거들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뉴욕 또는 미국을 벗어나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본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수사까지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수많은 질문들 뿐입니다.
왜 첸 가족은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되어야 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불행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국제범죄 조직이 남긴 경고와 위협이 담긴 잔혹한 메시지였을까요? 그날 새벽 길더랜드의 평범한 주택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첸 가족 살인 사건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그리고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 한 이민 가정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어떤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사회 내부의 그림자 같은 현실과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첸 가족의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잠긴 채 우리에게 그날의 진실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 미제 사건은 미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한 진실을 향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